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율을 담당하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양조기 케이스를 제가 선정하면서 네. 약간 좀 고민이 됐던 게 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유튜브가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자가 있긴 있으니까 저희가 또 환자들에게 뭐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준비. 근데 그런 의미로 한번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 수술 전 교정을 이제 하고 저희 병원에 처음 왔고요. 수술 전 교정을 했기 때문에 아랫니가 앞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려있는 상태로 이제 왔고요.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조각통 환자. 그냥 우리가 3D에서 봤을 때도 턱에 비해서 치아가 약간 나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을 많이 하게 되면 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이제 이 환자의 수술 계획을 잡을 때는 한 회전량을 한 3mm 정도, 보통 우리가 뭐 한 4mm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조금 적게 잡긴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그 상태에 맞춰서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계획을 갖고 그냥 수술을 했을 건데 요즘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뼈의 형태를 미리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니까 옆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이 줄였음에도 너무 많이 불구하고 들어가네요. 아래쪽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턱에 비해서 아래 치아 자체가 약간 뻗어져 있다 보니까 치아를 딱 맞췄을 경우 아래턱이 많이 이미 들어간 상태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각도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너무 많이 이렇게 뻗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운 치료 계획에서 그 3mm 회전이 이 환자에게는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 계획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한 거는 이 환자가 앞니가 약간 안 보여서 앞니를 살짝은 1mm 정도 내려줄 계획이기 때문에 회전량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니까 턱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회전량만 가지고 수술 계획을 잡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중안모의 볼륨이 적은 거, 코옆이 꺼져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이 환자는 얼굴에서 봤을 때 눈 밑으로 해서 중안모의 볼륨이 꺼져 있는 게 꽤 있어가지고,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양악 회전을 통해서 코옆을 뺄 수는 없으니까 보형물을 이용해서 약간 덧대주는 형태로 볼륨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밑 보형물을 이용해서 약간의 볼륨을 좀 채워주는 형태로 수술 계획을 최종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후에 우리가 3D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아래턱이 들어가면서 사각턱도 좀 다듬고 하면서 볼륨의 감소는 충분히 이루어지긴 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아래턱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형태로.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턱끝을 조금 뺄 수도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수술 중에 이제 얼굴에서 봤을 때도 들어간 정도의 양은 적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턱끝 수술은 없이 위턱 아래턱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중안모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눈밑 보형물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금 채워주는 형태로 수술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붓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를 수술 전에과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주걱턱이었던 느낌의 얼굴이 양악 회전은 아니지만 아래턱이 충분히 들어가고 눈밑 보형물을 이용해서 중안모의 볼륨을 조금 채워줌으로써 좀 개선되는 외모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은 6개월이긴 한데 뭐 약간 붓기가 덜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특히 이제 눈밑 보형물 쪽에. 그래 아니면 약간 살이 쪘거나 살이 조금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차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안모의 볼륨이 증가함으로써 수술 전에 봤을 때 뭔가 약간 이게 슬퍼 보이는 그런 외모 부분이 개선됐고요. 우리 45도에 봤을 때도 코옆에 볼륨 좀 채워지면서 아래턱이 들어간 정도의 느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3D 기술에서의 가장 핵심을 뭐 굳이 하나를 꼭 뽑으라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수술 계획의 적합성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가장 최선인지에 대해서를 경험에 의해서 짐작만 했다 그러면 이번에 그냥 이 계획대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 계획에서의 문제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미리 그거 네. 수술 전에 미리 알 수가 미리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고친 계획을 또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적합성을 확인해보고, 쉽게 얘기하면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미리 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 오답을 다시 또 공부해서 좀 고쳐 나와서 또 다시 시험을 치고, 그래서 100점이 맞는 걸 확인하고 실제 다음날 가서 시험을 치는 형태의 느낌으로 수술 계획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가장 좋은 계획을 미리 찾아놓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부정얘기입니까? 요즘 또 수능 얼마 안 지났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칠 때도 그 상태에 맞는 3D 프린팅된 웨이퍼 수술용 장치를 이용해서 요즘은 이제 대고 자르고 대고 붙이는 형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이제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수술 자체 에러도 이제 많이 없애놓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것도 긴 내용을 우리 권 회장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